우리는 매일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숙함을 향한 여정에서 필요한 7가지 원칙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갖자.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 중에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비웃음, 작은 실수, 혹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어릴 적 나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는 늘 미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하고, 더 예쁘고,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장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꿈은 언제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나의 가능성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그 말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나도 점차 자신감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언가에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실패는 나의 일부일 뿐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을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열정적으로 만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그 취미를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의 고유한 색깔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방향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고유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의 작은 성취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운을 북돋워 줍니다. 지지해 줄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의 자신감을 더욱 키워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돌아보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더 나은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존재이며 그 색깔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사랑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믿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은 나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고 매일 스스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말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낮추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별로야 같은 말들은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감을 더욱 낮추게 만듭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마치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어릴 적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잘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자주 스스로를 비하하며 나의 장점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고 나의 가능성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만난 한 스승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너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나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 경험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는 나의 일부일 뿐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모여 나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이들과의 만남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돌아보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더 나은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고난과 역경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나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나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불쌍한 척 하지 말자. 인생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다양한 흐름을 가집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처럼 거세게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싶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어릴 적 나는 여러 번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이 느껴지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나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오히려 나를 더 작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날, 나는 나의 스승님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상황에서 불쌍한 척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불쌍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고통을 더 깊게 할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남의 동정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결국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누군가의 연민을 받으려는 마음은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을 찾아야 합니다. 불쌍한 척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 나의 작은 성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이들과의 만남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나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불쌍한 척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나의 힘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쌍한 척하지 않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불쌍한 척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상대가 밀어내면 버티지 말자. 인간관계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유연하게 변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어릴 적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애타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졌고 나는 그 친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친구는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 나는 우연히 만난 한 스승님과의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나와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상대가 나를 밀어낸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중한 인연을 잃고 싶지 않아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대가 나를 멀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붙잡으려는 노력은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밀어내면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연은 서로가 존중하며 이어질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내는 것은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관계를 통해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나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밀어내는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자연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나의 힘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나를 밀어낸다면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쉽고 슬플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만큼 아쉽고 힘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밀어내면 버티지 말고 나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남에게 너무 기대지 말자. 인생은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의존이 지나치면 오히려 나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친구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친구들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고 그들의 지지가 없으면 나의 존재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에게 소중한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큰 상실감을 느꼈고 그 친구가 없으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기대는 만큼 나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만난 스승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믿고 너의 힘을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의 시작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며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자연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나의 힘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나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국 남에게 너무 기대지 않는 삶은 나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기 연민하지 말자.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연민하며 힘든 감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 나를 더욱 슬프고 외로운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연민을 피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릴 적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럴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나는 나의 가능성을 잊고 나 자신을 더욱 작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나를 더욱 고립시키고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장애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만난 한 스승님과의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든 상황에서 나를 연민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수용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자기 연민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힘든 순간에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로가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되
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을 피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작은 성취,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들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소설을 쓰지 않고 나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나 편지를 쓰며 나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감정을 겪을 때 그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하지 않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기 연민을 피하고 나의 가능성을 믿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기 연민은 나를 더욱 고립시키고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소설 쓰지 말자. 인생은 우리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나만의 상상 속 이야기로 빠져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상의 소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소설을 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나는 종종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내 마음속에서만 살아가게 되었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만난 한 스승님과의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혼자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소설을 쓰며 고립되지 말고 나의 진정한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혼자서 소설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소설을 쓰지 않고 나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나 편지를 쓰며 나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소설을 쓰지 않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국 혼자서 소설을 쓰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원칙은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주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성숙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성찰의 결과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숙함을 향한 여정에서 필요한 7가지 원칙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갖자.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 중에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비웃음, 작은 실수, 혹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어릴 적 나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는 늘 미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하고, 더 예쁘고,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장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꿈은 언제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나의 가능성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그 말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나도 점차 자신감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언가에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실패는 나의 일부일 뿐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을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열정적으로 만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그 취미를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의 고유한 색깔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방향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고유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의 작은 성취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운을 북돋워 줍니다. 지지해 줄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의 자신감을 더욱 키워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돌아보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더 나은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존재이며 그 색깔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사랑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믿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은 나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고 매일 스스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말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낮추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별로야 같은 말들은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감을 더욱 낮추게 만듭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마치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어릴 적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잘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자주 스스로를 비하하며 나의 장점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고 나의 가능성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만난 한 스승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너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나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 경험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는 나의 일부일 뿐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모여 나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이들과의 만남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돌아보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더 나은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고난과 역경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나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나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불쌍한 척 하지 말자. 인생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다양한 흐름을 가집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처럼 거세게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싶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어릴 적 나는 여러 번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이 느껴지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나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오히려 나를 더 작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날, 나는 나의 스승님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상황에서 불쌍한 척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불쌍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고통을 더 깊게 할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남의 동정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결국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누군가의 연민을 받으려는 마음은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을 찾아야 합니다. 불쌍한 척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 나의 작은 성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이들과의 만남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나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불쌍한 척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나의 힘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쌍한 척하지 않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불쌍한 척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상대가 밀어내면 버티지 말자. 인간관계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유연하게 변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어릴 적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애타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졌고 나는 그 친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친구는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 나는 우연히 만난 한 스승님과의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나와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상대가 나를 밀어낸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중한 인연을 잃고 싶지 않아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대가 나를 멀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붙잡으려는 노력은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밀어내면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연은 서로가 존중하며 이어질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내는 것은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관계를 통해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나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밀어내는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자연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나의 힘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나를 밀어낸다면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쉽고 슬플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만큼 아쉽고 힘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밀어내면 버티지 말고 나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남에게 너무 기대지 말자.
인생은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의존이 지나치면 오히려 나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친구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친구들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고 그들의 지지가 없으면 나의 존재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에게 소중한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큰 상실감을 느꼈고 그 친구가 없으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기대는 만큼 나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만난 스승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믿고 너의 힘을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의 시작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며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자연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나의 힘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나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국
남에게 너무 기대지 않는 삶은 나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기 연민하지 말자.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연민하며 힘든 감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 나를 더욱 슬프고 외로운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연민을 피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릴 적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럴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나는 나의 가능성을 잊고 나 자신을 더욱 작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나를 더욱 고립시키고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장애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만난 한 스승님과의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든 상황에서 나를 연민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수용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자기 연민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힘든 순간에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로가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되 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을 피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작은 성취,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들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소설을 쓰지 않고 나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나 편지를 쓰며 나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감정을 겪을 때 그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하지 않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기 연민을 피하고 나의 가능성을 믿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기 연민은 나를 더욱 고립시키고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소설 쓰지 말자. 인생은 우리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나만의 상상 속 이야기로 빠져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상의 소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소설을 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나는 종종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내 마음속에서만 살아가게 되었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만난 한 스승님과의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혼자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그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소설을 쓰며 고립되지 말고 나의 진정한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혼자서 소설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소설을 쓰지 않고 나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나 편지를 쓰며 나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소설을 쓰지 않는 삶은 나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국 혼자서 소설을 쓰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원칙은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주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성숙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성찰의 결과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